여러분께서 매일 드시는 그 평범한 녹색 잎채소가 실제로는 당신의 뼈를 갉아먹고 신장에 돌을 만들어내는 무서운 독성 물질을 품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건강의 상징이라 여겨온 시금치 한 줌이 당신의 관절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의학적 증거를 보시면 얼마나 충격받으실지 상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채소에 대한 모든 상식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동시에 여러분의 몸을 젊음으로 되돌려줄 3가지 기적의 채소와 그 놀라운 섭취법까지 함께 공개할 것이니까요. 안녕하십니까? 35년간 어르신들의 식단과 건강만을 연구해온 영양학 전문의 김수미입니다. 제 나이 올해 63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채소의 진실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당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3가지 보물 같은 채소들을 소개한 후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채소 3가지와 그 해결책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채소 보라색 양배추. 제가 혈관 정화의 마법사라고 부르는 이 채소의 정체는 바로 자색 양배추입니다. 겉모습은 평범해 보이지만 그 진보라색, 빛깔 속에 숨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여러분의 혈관을 20년 젊게 만들어주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우리의 혈관을 오래된 녹슨 파이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면서 콜레스테롤과 노폐물들이 파이프 벽에 달라붙어 물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안토시아닌은 마치 강력한 세정제처럼 이런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어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2019년 유럽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6%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상당한 혈압약 효과와 맞먹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경남 진주에 계시는 68세 김순옥 할머니께서는 지난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몇 년째 혈압이 높아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머리가 항상 무겁고 손발이 차가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매일 저녁 자색 양배추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살짝 볶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할머니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목소리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혈압이 안정된 건 물론이고 차가웠던 손끝까지 따뜻해졌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를 짓누르던 그 무거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안개가 걷힌 것 같아요. 자색 양배추 섭취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열에 약함으로 되도록 생으로 샐러드나 쌈채소로 드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조리하실 때는 1-2분 이내로 짧게만 볶아주세요. 식초를 조금 넣고 절여두시면 보관도 오래되고 매일 꾸준히 드시기 편합니다. 2번째 생명의 채소 비트. 땅속의 붉은 심장이라 불리는 비트는 60대 이후 좁아지는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켜주는 최강의 천연혈관 확장제입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질산염이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는데 이 물질이야말로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혈액순환을 고속도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혈관은 8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다시 2차선으로 좁아집니다. 심장은 같은 양의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비트의 산화질소는 이 좁아진 도로를 다시 넓혀주어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고혈압 연구에서는 비트 주스를 하루 한 컵씩 4주간 마신 70대 환자들의 혈압이 평균 13포인트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혈압약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부산에 계시는 72세 이종철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가슴이 답답하고 조금만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고만 하더군요. 제가 비트와 사과를 함께 갈아 만든 주스를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반 후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고 숨쉬기가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싶습니다. 요즘은 동네 친구들과 등산도 하고 있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비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5에서 7분 정도 쪄서 드시면 영양소 손실 없이 자연 단맛이 살아나 훨씬 맛있습니다. 껍질을 깨끗이 씻어 얇게 썰어 말린 후 차처럼 우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적정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의 채소 케일. 채소의 황제라 불리는 케일은 60세 이후 뼈, 눈, 뇌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우리 몸의 종합 보디가드입니다. 케일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을 보호하여 침침한 노안과 실명을 일으키는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케일은 비타민 K의 보고입니다. 이 비타민 K는 우리 몸속 칼슘이 뼈에 제대로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뼈는 구멍이 송송 뚫린 스펀지처럼 약해지는데 칼슘만 드셔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접착제인 비타민 K가 있어야 칼슘이 뼈에 착실히 붙어 뼈를 속부터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상담한 한 분은 골다공증 진단 후 칼슘제를 2년째 복용했지만 골밀도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K를 살짝 데쳐서 나물로 만들어 드시라고 권한 후 5개월 만에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주치의도 놀랐다고 합니다. 칼슘만으로는 부족했구나. 좋은 재료도 제대로 써야 건물을 짓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케일 섭취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올리브 오일과 마늘을 넣고 2에서 3분만 가볍게 볶아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부드럽게 익혀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잎이 질겨서 드시기 힘들다면 사과, 바나나와 함께 믹서에 갈아 그린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케일 섭취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주의해야 할 채소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위험을 피하고 오히려 약으로 만드는 현명한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첫 번째 주의 채소생 시금치와 근대. 박사님, 시금치가 뭐가 나빠요? 뽀빠이도 시금치 먹고 힘냈잖아요. 철분 보충에 뼈 건강에 얼마나 좋다고 하는데요? 하시며 의아해 하실 겁니다. 시금치 자체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을 잘못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금치 속 옥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옥살산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할 소중한 칼슘과 결합해버립니다.
이를 비유해 보겠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보내진 귀한 시멘트 칼슘을 옥살산이라는 도둑이 중간에 가로채서 옥살산 칼슘 결정이라는 쓸모없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 뼈는 시멘트 부족으로 약해지고 도둑이 만든 유리 조각들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신장에 쌓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신장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전주에 계시는 73세 최명자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 진단 후 뼈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아침 시금치, 케일, 사과를 넣은 녹즙을 갈아 드셨습니다. 몇 달 후 갑자기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신장에 큰 결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뼈를 위해 마신 녹즙이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고 신장에 돌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시금치를 평생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서운 옥살산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거의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끓는 물에 30초 데치기입니다. 시금치나 근대를 끓는 소금물에 정확히 30초만 넣었다가 건져서 찬물에 헹궈 보세요. 이 간단한 과정만으로 우리를 괴롭히던 옥살산 성분이 55% 이상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철분이 많이 들어있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옥살산은 철분 흡수까지 방해합니다. 구멍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격이지요. 데쳐서 옥살산을 제거해야만 비로소 그 좋은 철분과 칼슘을 우리 몸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시금치는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살짝 데쳐서 된장국이나 나물로 안전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에 채소가지. 가지는 칼로리가 낮고 보라색 색소 때문에 건강 채소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체질,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염증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꽃가루나 특정 과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미세한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 관절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작은 염증이 이미 약해진 관절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지는 기름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기름에 볶거나 튀긴 가지는 체내 염증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가지나물이나 가지볶음을 드신 날 유독 밤에 무릎이 더 쑤시고 손가락 마디가 뻣뻣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인님, 이 음식은 저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주일 정도 가지 섭취를 중단해 보시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나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내 몸의 진짜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주에 채소 옥수수. 달콤하고 쫄깃한 옥수수. 우리 어르신들의 여름철 대표 간식이지요. 하지만 60세 이후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우리에게 옥수수는 에너지 롤러코스터와 다름없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장작불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현미밥이나 통곡물 같은 좋은 탄수화물은 참나무 장작과 같아서 한번 불이 붙으면 오랫동안 은은하게 꾸준히 열을 냅니다. 하지만 옥수수는 마른 신문지와 같습니다. 불을 붙이는 순간 화르르 하고 엄청난 불꽃을 내며 타오르지만 몇 분 만에 재가 되어 꺼져버립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다시 급하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몸은 다시 연료를 채우기 위해 극심한 허기와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혈당 관리 췌장이 녹초가 되어 결국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날 그 맛있는 찰옥수수를 어떻게 완전히 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게 드시면 됩니다. 첫째, 절대 밥 대신 주식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둘째, 옥수수를 드실 때는 반드시 계란이나 우유, 콩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십시오. 단백질이 신문지가 너무 빨리 타버리지 않도록 천천히 타게끔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설탕과 버터를 듬뿍 넣은 가공 옥수수는 독이나 마찬가지이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최고의 채소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박사님, 너무 복잡해요. 딱 하나만 최고의 채소를 꼽아주시고 최고로 먹는 법을 알려주세요. 35년 연구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채소는 케일도 아니고 비트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완벽한 채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최고의 채소는 바로 무지개입니다. 우리 몸은 한 가지 색깔만 좋아하는 편식쟁이가 아닙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하얀색. 각각의 색깔 채소들은 서로 다른 임무를 맡은 우리 몸의 수호군대입니다.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빨간 군대는 심장을 지키는 심장 수비대이고, 브로콜리, 케일 같은 초록 군대는 독소를 해독하는 정화부대입니다. 가지와 자색 양배추 같은 보라 군대는 뇌를 보호하는 뇌신경 수비대이며, 마늘과 양파 같은 하얀 군대는 면역력을 책임지는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이 모든 군대가 힘을 합칠 때 우리 몸은 그 어떤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천하무적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5년간의 연구 끝에 찾아낸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바로 채소 2대 과일 1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채소는 최대한 5가지 무지개 색깔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박사님, 그걸 어떻게 매일 챙겨 먹어요? 하고 한숨부터 나오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먹는 아주 간단한 오색 채소 달걀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얀 달걀물에 잘게 썬 녹색 시금치나 브로콜리 조금, 빨간색 파프리카나 당근 조금, 노란색 양파 조금, 보라색 양배추나 적양파 조금. 이렇게 냉장고에 있는 자투리 채소들을 잘게 썰어 넣고 소금 간 살짝 해서 찌기만 하면 됩니다. 이 한 그릇에 내 몸을 지키는 5군데가 모두 들어있는 셈입니다. 이보다 더 쉽고 완벽한 보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간절하게, 때로는 마음 아픈 사례까지 들어가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 음식 때문에 아파보고 또 음식을 통해 기적처럼 회복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젊은 시절 저는 가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여름이면 어머니께서 가지를 쪄서 맛있게 나물로 무쳐주시곤 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쑤시고 손가락 마디가 아팠습니다. 저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날씨가 습해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영양학을 깊이 공부하며 제 몸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 일기와 식단 일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무릎이 유독 심하게 쑤셨던 날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전날 저녁 식탁에는 어김없이 가지나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 관절염 체질의 가지의 특정 성분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날씨가 아니라 제가 사랑했던 그 음식이 저를 아프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는 의사로서 큰 깨달음과 함께 깊은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의학 지식이 많아도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약도 나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요. 내 몸의 가장 위대한 의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진리 말입니다. 어떻게 내 몸의 소리를 들을 수 있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먹은 음식, 내일의 내 몸 상태. 딱 이 두 가지만 며칠간 유심히 살펴보세요. 속이 편안했는지, 몸이 가벼웠는지, 잠은 깊이 잤는지. 여러분의 몸은 매일 여러분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지혜를 기르셔야 합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여러분, 지난날 잘못된 정보로 내 몸을 아프게 했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얻으신 지금입니다. 이제부터 바꾸면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정직하게 반드시 보답합니다. 채소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내 몸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모르고 먹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단순히 어떤 채소가 좋고 나쁘냐를 배우신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 내 몸의 진짜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비싼 약보다, 그 어떤 명의보다 귀한 진짜 보약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현명한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눈부시게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면, 댓글로 나도 오늘부터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하고 용기 있는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다짐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던 다른 분들에게는 나도 할 수 있다는 큰 격려와 등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금치를 데쳐 먹으니 속이 편해졌어요. 자색 양배추 먹고 혈압이 안정됐어요. 와 같은 여러분의 작은 승리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모여 우리 건강 채널을 서로가 서로에게 의사가 되어주는 따뜻한 사랑방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명만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도 좋고 자식도 좋고 오랜 친구도 좋습니다. 그분에게 이 영상을 공유 버튼을 눌러 보내주시는 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영상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의 처방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저희 제작진에게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어 드리는 가장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는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박수갈채이며 구독은 저희가 운영하는 건강학교에 입학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학비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저희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